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신기술 때문인데요. 영화에서나 보던 영상 복원 기술을 한국의 기술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혁신이라 불리는 인류의 축복과 같은 이 기술을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감동 소환소는 이제 첫 시작하는 채널이에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의 테슬라 자율주행 파트 책임연구원인 에드워드 그린입니다. 매일 아침 7시 펠로 알토의 아파트에서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푸른 하늘이 저를 맞이했지만 제 마음속은 늘 짙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죠.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샌프란시스코만을 바라보곤 했어요. 아침 햇살이 잔잔한 물결 위로 반짝이며 춤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도 해답 없는 하루를 보내게 될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테슬라 본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로비 벽면에 걸린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회사의 목표가 금색 글씨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숭고한 목표와는 달리 제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 엔지니어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표정에서 같은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모두들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누군가 먼저 입을 여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봐야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파란색과 초록색 그래프들이 끝없이 움직이며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센서들이 몇 초마다 보내오는 정보들이었죠. 카메라 영상, 거리 측정 장비 신호, GPS 좌표까지.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술의 집약체 앞에서도 저를 괴롭히는 문제만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죠. 아니,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인 테스트 영상들을 다시 한번 재생해 보았어요. 안개가 짙게 낀 새벽 고속도로의 장면이었죠. 전조등을 최대 밝기로 켜도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카메라 렌즈에 맺힌 영상은 뿌옇게 흐릿할 뿐이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에서 나오는 빛은 안개 입자들에 반사되어 산란되면서 정확한 거리 측정이 불가능했죠. 전파 신호마저 왜곡된 데이터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밤 도로였어요. 빗방울들이 카메라 렌즈를 때리며 시야를 가렸고 도로 위에 고인 물웅덩이가 헤드라이트 빛을 사방으로 반사시켰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도 이런 상황에서는 차선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영상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연기가 고속도로를 뒤덮은 장면이었어요. 오렌지색 연기가 마치 커튼처럼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죠.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마사지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시각 인식 시스템은 결국 학습 데이터의 범위 안에서만 작동했습니다. 맑은 날씨, 좋은 조명 조건에서 촬영된 수백만 장의 이미지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예상치 못한 극한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마치 교과서만 달달 외운 학생이 실전 문제 앞에서 당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101번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빨간색 후미등들이 줄지어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피의 강처럼 보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안개 낀 도로 어딘가에서는 우리 기술의 한계 때문에 위험에 처한 운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믿고 핸들을 맡겼을 텐데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그 믿음이 배신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제 양심을 짓눌렀어요. 책상 위에 쌓인 사고 보고서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두께가 제법 되는 파일들이었죠.
첫 번째 보고서를 열어보니 작년 11월 오클랜드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새벽 5시경 짙은 안개가 낀 샌프란시스코만 다리에서 발생한 오중 추돌 사고였어요.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던 차량이 앞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발생한 사고였어요. 산불로 인한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건이었죠. 30대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어요. 뒷좌석에 타고 있던 7살 딸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그 아이는 이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보고서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왠지 생생하게 상상이 되더군요. 아버지를 부르며 우는 모습, 왜 아빠가 집에 오지 않는지 묻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엔지니어들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프로젝트 책임자가 스크린에 띄운 월간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도 안개나 연기 같은 환경에서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팀, 애플의 자동차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하드웨어 센서를 더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곧바로 다른 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센서를 달았어요. 문제는 센서 자체가 아니라 빛이 산란되는 현상 때문에 신호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론은 늘 같았어요. 현재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그 연구와 시간 동안에도 도로 위에서는 사고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녁 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논문들을 뒤적이며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 찾아보곤 했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나온 최신 연구, 스탠포드의 컴퓨터 시각 연구소 논문, 카네기 멜론의 로봇공학 연구까지. 하지만 어떤 논문도 안개나 연기 같은 환경에서의 실시간 영상 복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고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했죠. 실리콘밸리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고민해도 산란 매질 환경에서의 영상 복원은 여전히 불가능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어요. 마치 높고 두꺼운 벽 앞에서 맨손으로 돌을 깨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죠. 교통 뉴스에서는 오늘도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출근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 자율주행의 미래가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좌절해야만 하는 걸까요? 테슬라의 주가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치솟고 있었지만 정작 핵심 기술자인 제가 느끼는 현실은 그와는 너무나 달랐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무게감은 더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또 다른 사고 소식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기술의 발전을 믿고 맡겼던 생명이 그 기술의 한계 때문에 사라진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죠. 책상에 앉아 또 다른 실패한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있던 중 노트북에서 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죠. 앤드류 밀러 교수님이었습니다. MIT에서 제 박사과정을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이셨어요. 10년 전 졸업한 이후로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곤 했지만 이번 메일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제목란에 적힌 글자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죠. 에드워드, 이것을 봐야겠네. 메일을 열어보니 교수님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따뜻한 문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
자네가 요즘 산란 매질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네. 혹시 한국 카이스트의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을 살펴본 적이 있나? 비디오 디퓨전 기반 영상 복원이라는 방식인데 자네가 찾던 열쇠일 수도 있을 것 같네. 화면을 응시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죠.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율주행이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은 다른 이야기 아닐까요? 하지만 교수님이 보내주신 논문 링크를 클릭해보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제목을 읽는 순간 제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었죠. 그것도 최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연구였어요. 논문 초록을 읽어보니 흥미로운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움직이는 산란 매질 너머에 숨겨진 영상을 복원한다는 것, 기존 기술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죠. 논문만 그럴듯하게 써놓고 실제로는 별거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우리가 못 푼 문제를 풀어냈을까요? 실리콘밸리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씨름해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말이에요. 어쩐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죠. 에드워드, 내 말을 믿어보게.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 나이 들어서 헛소리하는 교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수님 특유의 유머가 섞인 문장을 보며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고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출장 승인을 받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게다가 혹시 가봤는데 별거 아니라면 시간만 허비하는 셈이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교수님의 메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국 카이스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연구 성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국제학술지 논문도 꽤 많이 발표하고 있었고 특허 출원 실적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논문이나 특허가 많다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쓸만한 기술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특히 자율주행 같은 분야는 실험실에서의 성과와 실제 도로에서의 성능이 천지 차이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주말 내내 그 생각에 빠져 있었죠. 토요일 아침 조깅을 하면서도 일요일 저녁 친구들과 만나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문제가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팀 동료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의 컴퓨터 비전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 있어? 대부분 어깨를 으쓱하며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어요. 한 명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삼성 갤럭시 카메라는 꽤 좋던데 그 정도 아닐까? 그 주 내내 교수님의 메일을 수십 번도 더 읽어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네가 찾던 열쇠일 수도 있을 것 같네. 정말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답이 한국에 있을까요? 목요일 저녁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대로 계속 사무실에서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사 헛수고가 될지라도 직접 확인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인사팀에 연락해서 한국 출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승인이 났죠. 회사에서도 새로운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여행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일이 될까요? 하지만 교수님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교수님이 저에게 잘못된 조언을 해주신 적은 없었으니까요. 비행기표를 출력하며 가슴 한편에서 묘한 기대감이 솟구쳤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곳에 우리가 그토록 찾던 기술이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곧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 로비 곳곳에 걸린 대형 포스터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공지능과 수소경제 선도국 대한민국 K바이오 글로벌 허브, 반도체 강국 코리아 같은 문구들이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 적혀 있더군요. 처음에는 과장 광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기술력을 홍보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공항을 걸어나가면서 보게 된 것들이 제 생각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안내 로봇들이 승객들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변하고 있었어요. 미국 공항에서도 이런 로봇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정교해 보이더군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에 눈길이 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거대한 전광판들에는 첨단 기술 관련 광고들이 끝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특히 한 통신회사의 광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5G로 연결된 스마트 시티라는 문구와 함께 자율주행차들이 도심을 누비는 영상이 펼쳐지더군요. 서울역에서 KTX로 갈아타며 속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연결되었고 승객들은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이 정도 인프라라면 정말로 첨단 기술 연구에 유리한 환경일지도 모르겠네요. 1시간 남짓 만에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아래에는 대덕 연구개발특구라는 설명과 함께 수많은 연구기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KIST, ETRI, 한국표준과학연구원까지. 생각보다 규모가 컸네요. 택시를 타고 카이스트로 향하는 길에 기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혹시 연구원이신가요? 제가 테슬라에서 일한다고 하자 기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테슬라.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가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자율주행 기술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죠? 제가 물어보자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카이스트에서도 자율주행 연구를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그 말에 제 마음속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카이스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넓은 캠퍼스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을 걸어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미국의 명문 대학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규모와 분위기였겠네요. 방문자 센터에서 등록 절차를 밟는 동안 벽면에 걸린 사진들을 둘러봤습니다. 역대 총장들의 사진,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교류 장면, 국제학술대회 개최 모습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971년 개교라고 적힌 안내문을 보니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더군요. 연구동으로 향하는 길에 캠퍼스 곳곳에서 보게 된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노트북과 태블릿, 건물마다 설치된 최신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들이 이곳이 정말로 첨단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느낌을 주더군요. 바이오 및 뇌공학과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로비에 전시된 연구 성과들을 보며 한 번 더 놀랐어요. 국제 특허 인증서들과 세계 최고 수준 학술지, 논문 목록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IEEE TPAMI라는 글자를 발견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국제전기전자공학회 패턴 분석 및 머신지능 저널. 바로 교수님이 메일에서 언급하신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 최고 학술지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과연 이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복도를 걸으며 양쪽 벽면에 걸린 연구성과 포스터들을 흘깃봤습니다. 뇌공학, 의료 영상, 컴퓨터 비전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영상 처리 관련 포스터가 유독 많이 보이더군요. 연구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문에 붙은 명패를 보니 장무석 교수 연구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드디어 제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기술을 개발한 바로 그 연구실에 와 있는 거였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문 너머에 제가 찾던 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환한 미소를 지은 중년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의 그분이 바로 장무석 교수였군요. 그 뒤로 서너 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보였는데 모두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박사님.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무석 교수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가식적인 환영이 아니라 정말로 반가워하는 기색이더군요. 연구실 안으로 들어서니 생각보다 넓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컴퓨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연구 결과물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연구실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겠네요. 테이블 주변으로 모여 앉자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 말에 다른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은 그들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요. 예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순간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신경망 아키텍처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방식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그런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열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더군요.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요동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저를 적대시하거나 경쟁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에요. 장 교수가 차를 따라주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진 모두가 박사님의 논문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특히 다중센서 융합 기술에 관한 연구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편견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의 연구를 이렇게 꼼꼼히 살펴봤구나.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그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연구 결과도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박사님께서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녀의 조심스러운 말투에서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궁금한 건 바로 당신들의 기술이에요. 제 말에 연구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연구 성과였던 거군요.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한 연구원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데이터 검증 과정이라든지 극한 상황에서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방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고 발전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연구자의 자세였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연구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깊이 있게 연구해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열린 자세였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려고 했어요. 동시에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오만하지 않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경계심과 편견들이 그들의 진심 어린 태도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정말로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연구실 투어도 해보시겠어요? 장비들도 구경하시고 실제 실험 과정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의 제안에 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물론이죠. 그게 제가 여기 온 목적이기도 하고요. 제 대답에 연구원들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일어나서 실험 장비들이 있는 쪽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기술을 제대로 살펴봐야겠다고. 혹시 정말로 제가 찾던 답이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연구원들이 앞서가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여행이 헛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원들을 따라 복도 끝에 있는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실험실 내부가 예상보다 어두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절반 정도만 켜져 있어서 마치 영화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 각종 컴퓨터와 분석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이곳에서 실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저를 의자로 안내했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제 주변에 자리를 잡았는데 모두들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학생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조등을 최대로 켜도 5m 앞의 상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라이다나 레이더로도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전형적인 산란 매질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죠. 한 연구원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카메라든 라이다든 모든 센서가 제 기능을 못하거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이런 영상들을 수없이 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 기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연구원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스크린 옆에 있던 작은 모니터에 복잡한 수식들과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곧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뿌연 안개만 가득한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몇 초 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서히 장막이 걷히는 것처럼 영상이 조금씩 선명해지더군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안개가 걷히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흐릿했던 윤곽들이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차의 후미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붉은 점 정도였던 것이 차량의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도로 중앙선도 희미하게 남아 식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드레일의 모습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연구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실루엣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로 옆을 걷고 있던 사람의 모습이 안개 너머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들고 있던 우산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가려져 있던 것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어요. 속도 제한 표지판, 방향 안내판까지.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단순히 영상 보정이 아니잖아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가려진 물체들을 복원해내고 있는 거네요. 연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화재 현장이었어요. 짙은 연기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 상황에서 구조대원들이 인명구조 작업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반 카메라로는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기술을 적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기 너머로 구조대원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들고 있는 장비, 구조하려는 사람의 위치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면 화재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수중 영상이었습니다. 흐린 물속에서 촬영한 영상이라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술을 적용하자 물속 생물들의 움직임, 수중 구조물의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의료 영상이었는데 피부 조직을 통과해서 내부 혈관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비침습적 진단이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영역이었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버렸다니. 정말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제가 확인차 물어봤어요. 네,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구원의 대답에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히 연구실에서만 가능한 기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얘기였거든요. 시연이 끝나자 연구원 한 명이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두꺼운 논문과 함께 기술 설명서가 들어있었어요. 표지를 넘기는 순간 복잡한 수식들과 그래프가 가득한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에드워드 박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기술의 핵심 원리를 설명해 드릴까요? 김유진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나가서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존 인공지능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질문을 던지며 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훈련 데이터의 범위였습니다. 맑은 날씨에서 촬영된 이미지로만 학습한 AI는 안개나 연기 같은 상황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거든요.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도 모든 극한 상황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했어요. 특히 산란 매질 환경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단순히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빛의 물리적 특성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죠. 광학 모델과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융합한 겁니다. 보드에 그려진 도식을 보니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문제를 우회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한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적 상관관계 학습입니다. 다른 연구원이 노트북을 열며 부연 설명을 시작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의 풍경처럼 산란 환경이 시간에 따라 변해도 안정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연속된 영상의 패턴을 학습시켰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동적인 영상의 시간 흐름을 활용한다는 발상이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자료를 넘겨보니 성능 지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존 최고 성능 대비 3배 향상된 복원 품질, 다양한 거리와 두께 조건에서의 안정성, 실시간 처리 가능성까지 숫자로 증명된 결과들이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범용성이었습니다. 안개 제거는 물론이고 영상 화질 개선, 흐린 영상 선명화까지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마치 하나의 열쇠로 여러 개의 자물쇠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혹시 구체적인 수치가 궁금하시다면? 권태성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의 정량적 분석 결과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신호 대잡음비, 구조적 유사성 지수, 지각적 품질 평가까지 모든 지표에서 기존 기술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특히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복원 성능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존 기술들은 정적인 배경은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었지만
움직이는 대상에서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거든요. 하지만 이 기술은 그런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더군요. 실제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움직이는 산란 매질 너머에서 미세한 생체 움직임까지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자의 움직임 패턴 같은 것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서 수년간 씨름했던 문제들이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다니.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논문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론적 배경도 탄탄했습니다. 단순히 경험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엄밀하게 증명된 방법론이었어요. 여러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인정받은 것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혹시 실제 자율주행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도 있나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물어봤어요. 연구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안개 낀 고속도로, 폭우가 쏟아지는 시내 도로, 연기가 자욱한 터널까지. 모든 상황에서 놀라운 복원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기술이네요. 제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머릿속에서 수많은 응용 가능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율주행은 물론이고 의료, 보안, 산업 검사까지 무궁무진한 활용 분야가 있을 것 같았어요. 연구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 박사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겸손함 뒤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자료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연구실에서 수년간 고민하던 불가능의 벽이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 있었다니. 정말로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카이스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대전의 야경을 바라보며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착각한 걸까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표정이 심각하더군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오늘 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논문, 실험 결과, 성능 지표들. 모든 것이 실제였습니다. 제가 꿈을 꾼 게 아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들의 성취를 인정하기 싫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에드워드 그린은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편견과 오만함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무시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들이 뭘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봤습니다. 연구원들이 저를 바라보던 순수한 눈빛, 진심 어린 존경심, 자신들의 성과를 겸손하게 설명하던 모습들. 모든 것이 제 편견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저를 경쟁자나 위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고 싶어 했고 함께 발전하고 싶어 했어요. 반면 저는 어떠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봤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실험 결과를 다시 봤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기술 대비 3배 높은 영상 복원 성능, 다양한 환경에서의 안정성, 실시간 처리 가능성까지. 이 모든 것이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뭘 했나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돈과 명예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던 거였어요. 진정한 혁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과학기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전의 밤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누군가의 연구실이고 실험실이고 꿈이었을 텐데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테슬라에서 동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들, 아시아 국가들을 우습게 보던 태도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특히 부끄러웠던 건 제가 연구자라는 점이었습니다. 과학자라면 편견 없이 사실을 바라봐야 하는데 저는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했어요. 선입견이 눈을 가려서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교수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그 짧은 문장에 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의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자네가 깨달았다니 다행이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잊지 말게.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로 과학에는 국경이 없는데 저는 그동안 국적으로 기술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받은 자료들을 펼쳐봤어요. 논문의 저자 명단을 보니 모두 한국 이름들이었습니다. 권태성, 송국호, 장무석, 예종철. 이 이름들이 이제는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이들이 해낸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자율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화재 현장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어떠했나요? 회사의 실적과 개인의 성과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눈앞에 있는데도 편견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겁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카이스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숙소에서 나오며 거울을 보니 제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연구실 문을 두드리니 어제와 같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제 보여주신 기술에 대해 밤새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해요. 연구원들이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어제보다 한결 진솔해진 제 모습 때문이었을 거예요. 김유진 박사가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말에 연구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권태성 연구원이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저희야말로 배울 점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무시했던 건 당신들의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언제부턴가 오만해졌던 것 같아요.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나라의 발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말이에요. 장무석 교수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박사님께 감사드려야 해요. 테슬라의 실제 현장 경험을 들려주셔서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해낸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성취예요. 한국을 무시했던 제 편견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이 따뜻해졌어요. 박소연 연구원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 자신감이 생기네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젊은 연구자들의 순수한 열정, 겸손한 자세, 그리고 인류를 위한 진정한 연구 정신. 모든 것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테슬라와 카이스트가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건 어떨까요? 당신들의 영상 복원 기술과 우리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결합한다면 정말 혁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진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입니다. 장 교수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양쪽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해야겠죠. 당연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가자마자 이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정문을 나서며 캠퍼스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한국의 한 대학 정도로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세계적인 혁신의 중심지로 보였어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회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혁신 기술에 대한 보고서와 협력 제안서를 첨부했어요. 이 기술이 테슬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썼습니다. 인천공항 출발 라운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자존심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열린 마음으로 전 세계의 혁신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한반도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혁신들,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 모든 것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더 안전한 자율주행,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델까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새로운 각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때였습니다.